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행복 인생 수업의 18강입니다. 18강의 제목은 음미하기를 통한 행복감 배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미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행복감을 배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오늘 강의의 초점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2009년도에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늘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이 매 순간 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느낌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계속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씻는 것,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면서 감탄하는 행동, 이게 바로 이제 음미하기 또는 만끽하기라고 말합니다. 늘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면서 감탄하는 행동, 또한 어떤 내가 좋았던 경험, 기분 좋았던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행복감을 배가시키는데 중요합니다. 영어에 그 음미하기의 영어 단어는 세이버링인데 그 세이버에는 맛을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의 맛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급하게 삼키지 않고 맛과 질감, 향기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 이제 감상하면서 먹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을 때 그냥 허겁지겁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는 TV를 보면서 먹거나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음미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맛있는 걸 먹을 때는 충분히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걸 음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현재 나의 행복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미하기를 습관화하면 가장 큰 효과가 바로 내 불안 유전자, 내 불안 DNA가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음미하기를 통해서 길들인다는 것이죠. 인간은 생존을 위해 가지고 부정적인 경험은 굉장히 오래 간직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경험은 아주 쉽게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만약에 맹수를 한 번만 만나도 우리는 그냥 생명이 뺏겼겠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경험은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좀만 풀만 조금 움직여도 맹수가 나타났나 해가지고 빨리 도망가고, 이런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는 그렇게 부정적인 경험은 아주 오래 가도록 이렇게 딱 지금 우리가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경험은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그냥 이만한 위험도 이렇게 과대평가해 가지고 또 그걸 오랫동안 기억을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민감한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경험은 대부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가듯이 그냥 우리의 뇌를 스쳐 지나가 버린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인류가 오랫동안 생존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경험이 떠오르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는 거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건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죠. 근데 좋은 경험, 우리가 그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떠오르면 행복 호르몬, 건강 호르몬, 그렇게 엔돌핀, 도파민, 그러한 호르몬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심리신경 면역학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심리학 분야 또는 이제 신경계통, 우리 뇌과학 분야, 그리고 면역계통의 학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융합을 하는 것, 융합을 통해 가지고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심리신경 면역학이란 새로운 학문을 탄생을 시킨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뇌가 변화가 되더라.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찰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애들이 찰흙 가지고 놀면서 개도 만들고 송아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죠. 그런 식으로 우리 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해 가지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더라. 우리가 제 아무리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극대화시키도록 우리의 DNA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그런 유전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게 뇌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리신경면역학에서 학자들이 그걸 입증을 한 거죠. 심리학계통, 뇌과학계통, 그리고 면역계통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분명히 그렇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미하기를 통해 가지고 즐거운 경험을 흡수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투명한 유리잔에 기름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기름이 물 표면에 그렇게 둥둥 뜨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음미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경험이 있더라 해도 그냥 그렇게 물 표면에 둥둥 뜨는 기름처럼 덧없는 경험이 돼버리는 건데, 만약 우리가 음미를 한다면 그렇게 물잔에 식용색소를 떨어뜨리면 색소가 물에 쫙 퍼져가지고 물 전체가 그 색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식용색소, 빨간 식용색소를 그렇게 물잔에, 투명한 물잔에 그렇게 떠오르면 그게 이제 물 전체가 그냥 스며들어 가지고 빨갛게 변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음미하기는 우리의 뇌에 서서히 그걸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 뇌를 명백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음미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뇌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부정적인 경험은 극대화시키고 긍정적인 경험은 아주 축소시켜 가지고 바로 잊어버리는, 그렇게 우리가 뇌를 물려받았는데, 우리는 음미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뇌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머무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뇌가 형성된다 그랬죠. 신경가소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또 취하는 긍정적인 경험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또 변하는 것이죠. 헬런 켈러가 23살에 쓴 자서전에 수필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 책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가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친한 친구 하나가 숲속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왔다고 헬런 켈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면서 무엇을 보았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별거 없어, 별거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아니 도대체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걷고서 두 눈 멀쩡히 뜬 사람이 자기는 이제 앞을 못 보니까 그걸 못 보지 않아요. 근데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걷고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을 찾지 못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헬런 켈러는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1시간 동안이나 산책을 하고. 그래가지고 만약 내가 대학의 학장이라면 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필수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전까지는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을 제대로 보고 삶에 즐거움을 더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헬런 켈러가 그렇게 쓴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특히 요즘 얼마나 이쁘게 핀 꽃들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공원에 갔더니 양귀비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양귀비꽃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세상 도처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이해인수처럼 그냥 감탄하고 그걸 즐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오랫동안 감탄하고 즐긴다면 우리의 뇌에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행복 호르몬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질 않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그냥 헬런 켈러의 친구처럼 별거 없어,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산책하고서도 아무것도 본 게 없다, 별거 없더라,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당연하게 그냥 별거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음미하기, 이러한 것은 꼭 우리의 어떤 그러한 경험에만 또는 음식을 먹을 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음미하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 세계 3대 영적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에크하르트 돌레가 쓴 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책을 보면 S를 길게 늘어뜨린 그러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 책에 곳곳에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표시는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잠시 읽는 것을 멈추고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 명상에 한번 잠겨봐라,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쓰면 에카르트 돌레가 그렇게 S표시 길게 쓴 그걸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다른 책을 볼 때도 항상 저렇게 음미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내가 아주 공감이 가는 표현 또는 기억하고 싶은 표현을 한번 생각을 꼼꼼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 책을 덮고. 강의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항상 유튜브 강의를 듣는데 강의 내용 중에 어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다면 그냥 유튜브를 잠시 끕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저의 어떤 통찰력을 아주 깊게 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나의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음미하기는 그렇게 책을 볼 때나 또는 강의를 들을 때나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미하기의 최고의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5분 이하를 투자만 하면 그냥 감사일기를 쓸 수가 있는데, 사실 감사일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 저걸 실천에 옮기는 분들은 드뭅니다. 제가 강의에서 항상 얘기를 하죠. 제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아도 1톤의 지식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쓰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감사일기를 써가지고 감사일기를 통해서 음미하기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밴드 하시죠. 밴드. 거기에서 밴드를 만들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비공개로 해놓으면 개인 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구를 초청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 쓰는 밴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사진 위주로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날 어디 산책하다가 아름다운 꽃을 봤다, 사진을 찍어놔요.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아주 보름달이 굉장히 이쁘다, 그 사진 찍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이쁜 것들을 사진 찍어 가지고, 또는 내가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아주 즐거웠다, 그럼 그것도 이제 그 밥상을 사진 찍거나 거기에서 나를 이제 사진 찍어달라, 이거 사진을 찍는 거죠. 또는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거 사진 다 찍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날짜 간단하게 적고 그리고 그 사진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쓸 때 이미 그 낮에 된 경험이 그 밤에 그걸 올릴 때 한번 음미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라도 한번 옛날 걸 훑어보면 그때 좋았던 것들이, 아, 이때는 친구들하고 어디 밥을 먹으면서 이런 거가 있었구나, 아, 여기는 친구들하고 어떤 놀러 가가지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시로 내가 음미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았던 경험들을, 나의 좋았던 경험들을 그렇게 감사일기에 밴드에 그렇게 딱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 한번 뭐 지하철 타고 갈 때 또는 잠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시간이 날 때 그걸 한번 개인 밴드를 딱 클릭을 해보면 그 쫙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제가 한 번씩만 보면 계속 음미하기가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밴드에 써놓으면 수시로 음미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음미하기를 할 때마다 나의 어떤 뇌에는 행복 호르몬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미하기를 통해서 행복을 배가시킨다 라는 게 오늘의 이제 제목인데, 그렇게 배가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밴드를 통해 가지고 감사일기를 한번 써 보시고, 그걸 가끔 한 번씩 음미하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한번 내 어떤 내일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누구나 다 한번 반드시 한번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8강의 핵심 내용은 3개입니다. 음미하기를 습관화하면 내 불안 유전자를 극복해 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음미하기는 감사일기 쓰기다. 감사일기 쓰는 방법은 밴드를 통해 가지고 내 사진을 보통 만들어서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저절로 음미하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혜인 수녀님처럼 늘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을 놀라워하며 감탄하고 음미한다. 이걸 하나의 나의 습관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가지를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 인생 수업의 제18강은 음미하기를 통한 행복 배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